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알려드립니다. 복지 서비스 정보 채널 복지도사.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기억나? 보지 않았으면 꼭 한 번씩 봐줘. 오늘은 장애인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맞추어 장애인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알려줄게. 보통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 업무하는 것을 기피하고는 해. 왜냐하면 서비스 종류가 엄청 많거든. 근데 내가 받는 서비스는 왜 조금밖에 없지?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장애 종류나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오늘은 긴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할게. 지난 영상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받으라고 했지? 지금부터 안내할 서비스 및 혜택은 그 카드가 필요해. 교통비 할인 지원. 장애인이 되면 우선 지하철, 전철 요금이 무료야. 추후 제작할 영상에 복지카드에 대한 안내를 좀 더 하겠지만 결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를 만들었으면 추가로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도 꼭 만들어야 해. 그리고 심한 장애는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1인까지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그리고 철도 요금도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보호자 1인 포함 50% 감면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30%까지 가능해. 항공은? 항공도 가능해. 철도와 비슷한데 보통 심한 장애 50%, 심하지 않은 장애 30%. 단 항공사마다 상이할 수도 있어. 연안 여객선의 경우는 심한 장애인만 50% 할인 가능하고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도 있어. 그리고 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 차가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도 가능해. 근데 무조건은 아니야. 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이하이거나 7에서 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해서야. 그리고 경차는 어차피 50% 감면되는 차량이니까 중복 할인은 안 되겠지? 그 외 여러 감면 혜택. 전화요금 50%, 이동통신요금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돼. 주민센터에서도 통신료 할인 신청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후 통신사로 가는 걸 추천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의 경우는 심한 장애에 해당될 경우에만 할인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20% 경감돼 단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이 있다고 하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심한 장애인에 한해 30% 할인돼. 또 국공립박물관이나 공원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의 경우는 50% 할인 가능해. 그 외 심한 장애인에 한해 지방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TV 수신료도 면제돼. 발달장애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히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도 있어. 이 서비스는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일 경우에 해당돼. 그리고 가구 평균 소득 180% 이하이면서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언어,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발달 지원에 필요한 경우 발달 재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유형에 따라서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어 자세한 건 별도로 영상 만들어서 소개할게. 오늘은 뭐가 있는지만 안내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또 있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및 가족 휴식 지원,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그 외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등이 있어. 참고로만 알아둬. 이동권에 관한 지원. 장애인 서비스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표지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대표적인 기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장치야.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차량에 한해서만 제공 가능해. 이 부분은 추후 장애인 복지카드랑 표지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야. 그리고 운전하다가 또는 길에서 장애인 택시 많이 봤지? 장애인 택시도 장애인이라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하고 심한 장애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해.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들어봤어? 이건 이동권에 국한시킬 건 아니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가정으로 파견되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돼. 예전에는 심한 장애인에게만 해당됐지만 지금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해. 그리고 6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고 65세로 넘어가면 장기요양으로 별도 신청해야 해. 장애인 활동 지원도 나중에 간단하게 추가 영상 올릴 예정이야. 보조기기 지원. 요즘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 길에서 많이 봤을 거야.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지체 장애인이 수동 휠체어나 목발 짚고 나오는 방법 외에는 외부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어.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 갇혀있던 장애인들을 해방시켜준 셈이지. 그리고 그 외에도 보청기, 의족 등 정말 다양한 보조기기가 있어. 근데 이런 게 다 엄청 고가야. 다행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 건강보험 대상자는 90%까지 지원해줘. 금전적 지원. 나도 여러분들도 돈으로 받는 걸 제일 좋아하지? 그래서 누구는 장애인연금을 얼마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 많아. 이것 또한 이런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나중에 짧게나마 연금과 수당 다룰 거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과거 기준으로 1에서 2급에 해당되면서 일정 소득 인정액 들어오면 약 30만 원 이상 받게 되어 있어. 근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만큼이면 정말 중증장애인이라는 거야. 이왕이면 돈은 적게 받아도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지?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이면서 차상위에 해당되는 자.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안에 들어오는 가구일 경우에만 월 6만 원 지급받는 거야. 그 외 장애진단비, 검사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있어. 그 외 기타 지원. 정말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어. 아파트 분양 시 장애인 우선권을 주기 위해 만든 장애인 특별공급,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이 있고 대부분의 복지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대상이 장애인이야. 복지 업무를 하다가 보면 다른 대상보다는 확실히 많이 우선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여. 물론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지? 진짜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만 빨리빨리 해서 만들어 보려고.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은 챕터 하나씩 해서 만들 예정이야. 오늘은 대략적인 서비스 내용만 짚어보는 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